윤석열. 네, 윤석열 까시는데요. 네. 마음껏 까세요. 좀 쉽시다. 오늘 지쳤어나 이제. 윤석열과 최근에 만났던 그 의원들 명단은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유상범. 예. 검찰 출신이고 그 전관 유상범. 전관 유상범. 장제원. 윤희숙. 아들 장제원. 그 다음에 윤희숙. 정진석. 가짜 임차인 윤희숙. 그 다음에 정진석. 권성동 그리고 정가빈도 만나는 걸로. 권성동. 정가빈. 강원랜드 권성동. 이 사람들 빼와서 당 하나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일단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고 당대당 합당하고. 그렇지.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 시나리오인데. 알고 보면 다 있어. 정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깡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 구색을 다 갖췄어. 이게 가짜 그 경제학자까지 다 있잖아. 뭔가를 해놓으려고 그러면 되는 그 조합은 맞아요. 근데 뭘 만들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은 어디 대목 좋은데 가게짜리 뭘 하든 잘 될 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 지금 뭔가를 차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음식점을 할지 옷가게 파는 걸 할지 아니면 누구 임대를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산인데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씩 하지. 저 햄버거 가게 하면 잘 될 텐데 저 자동차 고치면 잘 될 건데 하여튼 형은 그 사람은 몰라요. 아무것도. 멀거니 서 있어요. 사람들. 지금 일단은 여기는 가게는 정해놨어. 음식점을 하기로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메뉴가 결정이 안 된 거지. 음식점은 음식점이야.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음식점을 잘하려면은 백종원 정도는 데리고 와서 조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등실이 비슷해? 내가? 아니. 그쪽이? 백종원 정도는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곽동수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백신도 안 많이 봤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형이 뭐 음식을 좀 해? 뭐? 잘해. 뭘? 열심히 잘해. 계란 후라이. 아니야. 그 이상은 하지. 그 이상 어떤 거? 여러 가지. 김치볶음밥? 파스타도 만들고. 파스타 갖고 장사를 못 하잖아. 그래도 형 파스타 수준으로는. 못 하지. 그래. 근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식 자격증 있습니다. 이 정도는 데리고 와야 돼. 최소한. 그래야 가게라도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는 요리 정도가 백종원급은 안 되는데 어남성급은 돼.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윤석열은 나한테 와야지 곽동수한테 가면 안 되는 거야. 라면이 얼마나 힘든데. 저는 라면 레시피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고. 아는구나. 계란을 풀면 안 되고. 네. 지금 그렇게 해서 가게를 차리는 걸로 돼 있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들어갈지 나갈지 지금쯤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어찌어찌 언론이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 다음은 누구 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게를 연다면 푸나한테 맡기든 성수한테 맡기든 저한테 맡기든 뭔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백종원 레시피, 나는 라면, 여기는 한정식. 근데 이쪽이 3명이 서로 다른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한 7, 8명이 서 있어. 근데 더 만나봐라 더 헷갈린다 결정 못할 걸 나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여기에 노예까지 껴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내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윤석열을 보면 뭔가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은 뭔가 웃기고요. 되게 희화화되고 있어. 그리고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모렴치해요. 그리고 언론도 이제 거기서 창피한 게 슬슬 나오는 게 어디 강원도 가서 만났다 그러고 마스크 벗고 사진 찍었다가 몇 분도 안 돼서 마스크 쓴 걸로 사진 바뀌고 이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윤석열 커버하는 기자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조애들이 쫓아내면서 사회 수만 잡고 정말 미담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미담 기사를 억지로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측근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윤측근이라 그러면서 그걸 번복해. 그걸 번복해. 윤석열 거는 요즘에 최고 단독이 3개 이상 나와요. 같은 건인데 단독이 3개 이상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봤는데 연합뉴스에 한지훈 기자라고 있어. 6월 3일 아침 9시 반에 손 변호사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에서 허위 사실을 막 이렇게 논하고 그러면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됐어. 근데 5시 15분에 쓴 기사에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걸 갖다가 똑같은 기자가 아침 9시 반과 5시 15분에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손 변호사야. 그래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손 변호사가 다시 다르게 이야기 바꿨나 보지. 말을 먹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럼 속으로는 엿같잖아. 그럼 기존 아니 아침에 얘기했던 거랑 밤에 얘기한 게 다르면 기사가 그걸 받아 적는데도 자기 스스로 멘붕이 안 오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전 기자들 같으면 오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도 덧붙이거나 오전 기사를 고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했는지는 윤석열밖에
언제든지 측근의 말은 뒤집어질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윤석열이 지금 열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선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자기 메시지 하나도 없잖아 아직까지는. 그렇지. 전원을 통해서만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10원 한 장. 우리 같은 선수들이 보면 이거는 약간 모자란 캐릭터인 거예요. 그렇죠. 나올 때는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뭔 짓을 하고 있는 종속 변수가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에 당대표가 뽑힌 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그거 끌고 가지 않으면은 윤석열 자체가 이제는 모자란 캐릭터로서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까 지지율 봤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대단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열공, 속성 이러면서 자기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옆에서 그걸 이렇게 막 불지르면서 아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만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정말 대선 꿈이 있다고 했으면 지금 좀 찬물 하나 구해서 메시지를 신중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윤석열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지 기억하세요? SNS 관련된 비서관 하나 뽑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뽑힌 게 없었고 지금 현재 나오는 메시지 보다 보면은 그야말로 윤석열 팬인 것 같았던 김종인조차도 윤석열 아무것도 없다고 별의 시간 지난 것처럼 지금은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 됐죠. 정말 어떡할까 이거. 얘들 무너지면 그쪽은 진짜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윤석열이 지금도 이재명한테 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이유가 됐건 줄리 때문이든 최은순 때문이든 한동훈 때문이든 만약에 대선을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렇게까지 빨아서 막 빚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기가 했지 대선에 나가 있다는 걸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근데 대선에 나가려고 뭐하고 얘기 듣고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했는데 7, 8명 만나다 보면 이게 누굴 만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어느 쪽에 선거냐 뭐 얘기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이 그때부터 결단 있게 막말로 국민의힘당을 모두 다 쳐버려서 끌고 가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주를 더 버텨야 돼요. 다음 금요일에 정말로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새롭게 결정이 돼서 누구 말대로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나경원이 될지 아니면 버스카드 들고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준석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면 바로 메시지가 나와야지 그 사이에 국회 문 여는 거 이제 일주일 또 남거든요. 그 사이에 잘못되기는 윤석열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럼요. 6월 중순까지가 고비인데. 난 솔직히 요즘에 보면은 윤석열이 저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일본 정치인 있잖아요. 걔랑 좀 닮은 것 같아. 아니 난 딴 건 몰라도 옷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근데 무슨 거적대기 걸치고 다니는 거 창피해 죽겠어. 고이즈미는 옷이라도 잘 입고 다니잖아. 근데 옷 못 입는 고이즈미 같아. 얘가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뭐야 국민의힘 입당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 뭐 지금 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벌써 들어가시면은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겠어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계속 고유즘이라고 하는 애가 계속 그런 거야.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애거든. 기후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예. 이런 톤이에요. 예. 되게 웃겨.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이 딱 그래. 윤석열이 일본 정치인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뭘 봤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제일 코미디 같은 게 그 장면 아니에요? 그 KDI 출신의 가짜 임차인 윤희숙이 대화를 해봤더니 윤석열 전 그 윤시본 씨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경제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요. 거지 발사기 같은 그런 전문가들은 그 앞에서 잘난 척 안 하고 자기 말 많이 하게 시키면 저 양반이 아니까 알아듣겠지. 반도 못 알아들을 텐데 윤희숙이 뭘 안다고. 많이 윤희숙이 떠들게 둔 건 맞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그냥 텅 비어있고 룸살롱 가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챙겨가지고 그래서 누구죠? 그 화백 중에서 박건웅 화백이었나 누군가 그때 거대한 그 꿀꿀이 한 마리를 막 분칠하고 있고 뒤에 엄청 쌓아놓고 이러면서 우리는 쥐와 닭도 인간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윤석열은
지금의 페이스대로 누군가 붙어있지 않다면 안철수 짝이 나는 거죠. 안철수 처음에 되게 화려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걸 핑계로 이건 잘 못 받아 적은 언론 때문이다 얘기하고 언론이 좋아하다가 그다음부터 언제 받아치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갈등을 느끼는 게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이게 소신이 필요한데 당을 만들건 있는 당에 들어가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게 얘기하지 못하면 그걸로 흔들려요. 네. 근데 그걸 흔들리는 거를 당당하게 이겨내면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그 김에 빠져요.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룰이 안 서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럼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박근혜도 유영하 변호사 그거 하나 갖다 세워놓고 걔한테 계속 나오게 했었잖아요. 이건 뭐 측근이 나오는데 측근이 정치 감각이 전혀 없어. 어쩌자고 정무 감각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때로 있으면 뭐가 돼? 검찰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맨날 두들겨 패서 시나리오에 집어넣기만 했지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 거야. 검찰의 수준은 딱 김웅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깐족거리는 거. 그런 거는 정치 안 되고요. 그럼. 나는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장모권이나 줄리권은 내가 보기엔 변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어차피 지금 21세기 촛불 정부 이후에 촛불 2기는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싸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싸움. 그러니까 결국엔 아젠다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할 텐데 윤석열이 반짝 등장하면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나이 뭐 이런 게 올라갈 텐데. 근데 기판과 웨이퍼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 정도나 뭐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학 교수 느낌인데 현재 윤석열은 중딩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걸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유니스 같은 말이 등장하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경제에서 빠삭하더라. 씨발 그것도 지금 욕 나오는 게. 아니, 나는 진짜 역 같은 거 유현준 같은 세리도 말이야. 교수라고 앉아갖고 건축을 갖다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보니까 뭐 자기가 보니까 건축과 도시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더라. 이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 그렇게 한 자리 하고 싶지? 그렇게 한 자리에서 뭐 할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 갖고 그냥 그렇게 들이다 그냥 씹어대더니 방송에 나와서 배 좀 부르니까 아주 보이는 게 없나 봐 이제. 윤석열 갈아탔다는 걸 확실히 선언을 해. 그러면 지지를 하든지 어디다 대고 그냥. 그러니까 저쪽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동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내 조국 수사해가지고 보복당했다라는 그런 프레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하나도 없는데 여론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윤석열을 희생당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지. 피해자 코스프레. 네. 그 피해자 코스프레만으로는 대선 못 가져간다니까. 당연하지.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뭔가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대한민국 끝내주겠다라는 희망 없는 경우는 절대 못 가져가요. 최소한 747이라도 얘기해. 못해요 그런 거. 지금 윤석열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그 빈센조 콘실리에리 그거 나왔던 그쪽이나 뭔가 폭력으로 불법이긴 한데 해결하는 거를 해서 이걸 끊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앞에서 대놓고 개겼던 놈 아니야. 저 골치 아픈 게 나오면 영향이 있겠다는 거고 저쪽은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보란 듯이 뭐 보수를 외쳤다 이런 놈인데 대륙이 참 애매한 거죠. 박근혜 잡아넣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빼주려고 이준석이니 뭐 나경원이 난리치지만 어느 시기에 문득 근데 제가 정말 대통령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이고 박정희도 했고 전두환도 했는데 뭐 누가 대통령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정신 가진 보수들도 꽤 많거든. 아니 박정희 전두환은 나라를 개판으로 지들이 사조직으로 만들어 장악을 해놓고 뭔가를 숨겼으니까 그렇게 유지를 했던 거지. 전두환 같은 경우도 나중에 무너졌잖아 시민들 때문에. 그러고 지금은 2021년 2022년이 되면 윤석열에 관련돼서 이것저것 봐주는 게 이명박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당연하지. 당연히. 근데 그걸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윤석열 측이 답이 없어 보여요. 같이 가자니 자기 대통령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어쩌면 속으로 그럴지 몰라. 소박하게 난 그저 우리 장모랑 그냥 부인이랑 옥 안 가고 검찰에 잘못했는데 나까지 그거 안 하려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검찰 인사가 났는데 윤석열은 대선 나오는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게 엄청 빡쳤거나 되게 쫄리거나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잖아요. 대선 출마를 선언 못하는 게 장모권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게 만약에 현실적이죠. 한동훈이 전화기가 까져서 거기 있는 야동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바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한동훈 다 얘기한다. 두고 봐. 잠깐만 그 야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여러 가지 동영상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닌. 관련된.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니, 뭐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일보의 좌니 SBS의 이민이 뭐 이런 같이 룸살롱 다니고 이러면서 수많은 그 끈끈함을 쌓아왔던 인간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다 있다는 거야. 줄리랑은 왜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되게 드문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치를 해봐 달라든가 뭔가 하여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사실상 법무부 검찰국장 중은 대문이요 친추미애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정수가 중앙지검장으로 갔죠. 그리고 중앙지검 다음으로 크다는 수원지검장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갔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은 지금 현재 며칠 동안은 이 인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에 생각했던 최악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한 곳에 모아둔 게 열받았을 거예요. 이제 가게 되면 다 만나고 오고 나도 이제 얘들은 같이 묵겠구나. 자기 패거를 대놓고 따시켜서 한 군데 모아놓은 거잖아요. 따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게 한 거죠. 법무연수원이 황금원장이네 딱 그럼. 보니까. 아니 왜냐면 한동훈 얘네들은 부원장서부터 얘네들은 하면 수사를 하게 하거나 뭐 무슨 결재권을 주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리는 곳에 가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 그래도 나라에 세금 받고 기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나와서 어디 도장이라도 찍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나라에 부담이 돼.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덮어놓은 거 재심하고 거기서 국가가 보상해주면 돈이 얼마나 하겠어요? 얘네들이 손에 입힌 거 전부 다 지네들이 물어내게 해야 돼. 난 구상권 청구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재심 청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돈 물어내는 세금으로 물어내는 게 있다면 다 얘네들한테 뜯어내야 된다고 봐. 솔직히. 정말 받고 싶다. 근데 이 윤석열은 이준석 맛도 못한 것 같아. 왜냐면요. 그 갤럽 여론조사는 주관식이어서 이준석을 호명하면 거기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위가 된 거야. 4위가 갤럽 여론조사에 대선 주자에. 이준석은 빼달라고 그랬어. 나는 그 자격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주관식 전화 면접원이 물어보는 거 그게 들어오면 또 해야죠. 퍼센트가 안철수보다 높은데. 근데 윤석열 한번 생각해봐요. 한 번 그런 적은 있어. 검찰총장 할 때 대선 주자 빼달라고 했는데 한번 했지. 그 다음부터는 완전 쌩까면서 그걸 즐겼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나마 이준석은 법상 지금 대선을 출마를 못해서 그렇지 윤석열 같은 바람은요. 만약에 이준석이 40세 이상이었다면 또 뒤집혀요. 콘텐츠 없는 것들끼리 바람에 의해서 뒤집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가는 이유가 콘텐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신박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는 4,200개밖에 안 되고 7,200명이 듣고 있는데. 형이 새날 운영자보다 더하네. 아 진짜 이거 뭐야 도대체. 자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 밤에 2번이나 나와가지고 주에 2번이나 9시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 불쌍해서라도 막 슈퍼챗도 쏴주시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김성수 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러고만 있어. 그래도 7,100명이 보고 있는데. 응? 김성수한테 뭐라고 이렇게 고나리질 하려면은 이제부터 슈퍼챗 소구하세요. 잠깐만. 새날 나무 위키에 보면 예. 생활할 때는 칭찬이 한 줄 있어. 예. 슈퍼챗을 강요하지 않는 채널로 유명한 이 사람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언론이 그 측근들 정체불명의 측근들 이용해서 윤석열은 제 3지대에 안 가고 바로 직행한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거 윤석열 쪽에 합류한 정치꾼들이 있잖아. 지금 막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 인간들은 빨리 들어와야 된다. 너 돈도 없지, 컨텐츠도 없지, 거기다가 장모 때문에 털릴 수도 있지. 이거 누가 막아주냐? 국민의힘이 막아줄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전서부터 풍찬노숙하면서 같이 그냥 밖에서 그냥 캠프 차리고 이러면서 우리 총장님 나오시기만 하세요. 우리들이 그냥 여러분을 빨아드릴게요. 이러면서 기다렸던 얘네들은 뺏기는 거야. 지금 윤석열을 내가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지. 그래서 측근마다 말이 다른 거야. 아, 그러겠지. 그래서 이 측근 만나면은 앞으로는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측근을 만나면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야. 이게요. 대선이라는 게 나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 겉에서 지켜보면 캠프 하나 차리고요. 지지 세력 만들고요.
무슨 포럼 만들고요 하는 과정이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다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그걸로 망해요. 왜냐하면 오중이 또중이 범죄 사기꾼 다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내 울타리 안으로 들이는 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자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처럼 아이씨 뭐 대선 주자 지열이야 막 건들건들하면서 이게 좀 나오면 이거 나오면 그게 바로 대선으로 가는 줄 아는데 아니, 아마 참을인자 한 500번 쓰면 아마 경선 본선까지 갈 거예요. 성수님이 얼굴 커요, 동수님이 얼굴 커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크기는 윤석열이 제일 커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얼굴 크기가 뭐 중요하다고. 예, 우리 둘 중에서는 동수형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6월달인데 그래요. 예. 6월달인데 9월달에 민주당은 후보가 지금 결정되는 거고 그렇죠. 11월달이면 저쪽 후보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6월달이고 12월달이면 사실상 저기도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윤석열한테 본인의 말로 직접 대선 아젠다를 들어보려고 하면 지금도 나와도 늦었거든요. 늦었죠. 근데 저는 통해서 속성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언제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천재 윤석열은 대선 체험기예요, 그냥. 잠깐 대선 주자에 올랐던 사람이 대선 주자처럼 여론조사에 나오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경험해보고 최소한 초선 정도 해보고 대선 나와도 늦지 않다. 그래도 저는 김종인이 직접 내가 대선 나갈래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둘이 마주보고 토론하면 정말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김종인은 윤석열 너 그따위로 나오면 내가 버릴 거야? 라고까지 선언을 했죠. 계속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그 대선 근처라도 가보려면은 김종인 말 듣는 게 나아요. 지금 여기 옆에서 장제원이니 권성동이니 저기 저희가 대통령 폼나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새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캠프 계신 분들 빠져나오고 싶으시죠? 진짜로. 정말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 언론 애들 맡겨봤자 다 안 나와. 푸나에게 상의하십시오. 변절 내가 잠깐 해드릴게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계은퇴를. 참고로 김성수가 얘기한 다음에 슈퍼챗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TV는 거기서 춤춰주지. 슈퍼챗 들어오면. 어떻게? 얼쑤! 자, 얼쑤! 이러면서 춤추죠. 초록지 프라기님께서 슈퍼챗 하셨거든요. 네. 저 음악이 울리지. 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얼쑤! 야! 나무 위키. 김성수 TV는 슈퍼챗이 들어오면 춤을 춘다. 슈퍼챗은 성수를 춤추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고래 크기니까 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있고. 평상시 때보다 빨리 시작했고 빨리 끝낼게요. 한 50분 정도에 끝낼 건데 이게 정치 예능처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 같은 거예요. 그럼요. 최소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윤석열이 검사의 때리를 벗겨내는 시간 단 최소한 10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검사의 마인드로 정치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앞세기지. 그렇죠.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을 막강한 검사라는 직업은요. 누가 앞에 와도 정치인으로 오면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우병우가 했다는 말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일 뿐이다.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당에 무슨 국회의원 하나가 비판하면 저 새끼 털어버리는 거지. 전도라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우스워 보여도 현장에서 훈련받는 게 엄청납니다. 그럼요. 실제로. 이준석처럼 최고위원을 갖다가 청년 할당 받아가지고 부모 찬스 써가지고 들어가서 깔짝대다가 누가 좀 이렇게 봐주니까 방송에 나와서 누구 욕하는 걸로 인기 얻고 이런 거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정치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잠깐 있다가 이렇게 딱 만나잖아. 그럼 눈빛이 달라진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강훈식 의원 이분 이전에 부드러워 보이고 평론가 할 때 네. 평론가 할 때 우리가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요. 막 형님 그러면서 잘 쫓아다니고 그래갖고 나는 되게 강훈식 의원을 어떻게 보면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강훈식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정말 성장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됐구나. 그래서 저는 존경하게 돼요. 그 강훈식이 대선 주자로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니까. 훅 들어온다. 진짜 훨씬 나. 자
나는 김남국. 사람 예를 들어 김남국. 김남국이 윤석열보다 대선자는 훨씬 나아. 자,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코인하다가 돈 날리고 와서 징징징징 하고 그럴 때만 해도 야 우리 참 막내 동생 같고 너무 그랬다. 그치, 막내 요즘 같지, 우리. 가끔 전화를 해서 나라를 걱정합니다. 진짜. 아, 형 어떡할까요? 이러이러한 그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뭐 대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기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고민의 깊이가 다르구나. 고민의 깊이가 다르구나. 이게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것은요 김태촌이 대선 주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족박들끼리 하는 아유 씨. 나는 나경원이 하는 말 중에서 그 쓸모 있는 말은 100개 하면 90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의정 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그 염원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발의해서 통과시켜 본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그게 아사리판 아니겠어요? 황교안이 그래갖고 아사리판 만들었잖아. 한상에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의 윤석열 대선을 보면 볼만하겠다. 에? 그래서 저는 하나는 저 머리 염색한 동네 양아치, 하나는 저포. 정말 재밌겠다. 에? 차라리 나경원이 올랐지. 솔직히 말하면 대선주로 나경원이 윤석열보다 나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의정 활동을 해봤다라고 하는 건 그거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보좌관들이 다 써주는 거 같죠? 이은재처럼. 그렇게 나경원이 대선을 나가지 왜 그렇게 당대표 같은 데 나가서 준석이한테 발리고 있는지 참 나경원 한 1년간 지켜보면서 증을 키웠던 사람으로 걔한테 발릴 건데 내가 그렇게 오래 씹었겠냐. 아 자존심 상해. 아까 우리가 이번 주 주중방송에 그랬다니까 내가 나경원을 응원할지 몰랐다. 난 응원은 못하겠네 그래도. 네, 어쨌든 준석이 화이팅. 누가 되든 뭐 망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건대 국회의원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깝죽대면서 당대표를 한다? 근데 그러면 그 당은 아사리판으로 그러니까 성수형 솔직히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얘기해. 저는 이준석이 이번에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망하니까? 성수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인이 지역 주민들 물어보니까 앞에 이미지만 보여줬어요. 자기 이미지 관련. 요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이준석 머리 앞머리 올라가는 게 점점 더 올라가. 나 진짜 그리고 웃겨가지고. 너무 거만해져 어깨가. 뒤로 젖혀지고 목소리도 그런데 다 좋은데. 중진들한테도 완전히 야 내 아래야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당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 망하죠. 그래야 처참하게 몰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당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높게 평가돼 왔어요. 맞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라 말아볼 뻔해갖고 겨우겨우 우리가 안타까워서 살려는 놨지 니들은 싹 다 쓸어서 분리수거도 안 되고 진짜 매립해버려야 될 것들인데 이준석이 당대표 하겠다? 해. 그리고 나경원이 100배 났다. 인정. 그러니까 나경원이 떨어지는 거야. 옥석도 못 보는 거고. 온라인으로 일베들 싹 데리고 들어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된다 그러면 내 쏠 테니까 파티하자. 왜냐? 거대한 몰락이 제대로 시작될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6월 10일 이후에 정말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내가 시원하게 쏠게. 그렇죠. 시원하게 쏠게. 1, 2만 원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밥 먹은 돈 5만 원 넘었어. 네. 그 쏘는 걸 왜 그 중소기업들이 해? 대기업이 할게. 내가 쏠게. 뭘? 아니 삼합으로 갑시다. 그래서 좋아. 처음엔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요번에 제대로 망해봐야 저 국진당들이 짐짝 노릇하는 걸 언제까지 봐야 돼. 자, 다음 주 새날 그 성동일은 삼합과 탁주를 놓고 술방을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방송 금요일 날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잠깐만. 그러면 금요일 날 해. 금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빼고 금요일 날 째고. 금요일 날 하는데 목요일 날 째고 금요일 날 해. 금요일 날 하는데 근데 다음 주까지만. 이준석이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다 삼합 놓고 이준석 안 돼서 나경원이 되면 하는 거야? 그냥 마시면 되지. 어찌됐건 행복한 거잖아. 그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경원이 되면 안 망할 것 같으세요? 오케이. 다음 주 빠르게 그쪽은 이제 자기 말 덮느라고 바쁠 거거든. 다음 주 금요일 여러분들도 방송 앞에 비대면으로 삼합 넣고 삼합과 배달시켜 탁주를 놓고 삼합이 좀 힘드시다라고 생각되는 분, 홍어가 좀 힘드시다 생각하면 그냥 족발을 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야, 이럴 땐 먹어줘야 돼. 주종은 탁주로 전부 통일합시다. 특히
우리 낮에 어디야? 제주 막걸리 먹었더니 되게 힘들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봉화마을 막걸리가 있다면 더 강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로 올라가니까 머리카락이 발기하신 분 이야기. 정말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내가 저거 봐라 그랬다니까. 아이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머리 이렇게 저처럼 원래 올백이 전도사였잖아요. 저 허은하 의원이라도 좀 만나봐라. 스타일리스트가 좀 있어야지. 너 그래하고 돼 있니? 아 정말 이마 자꾸 까면은 속 좁은 것만 드러나. 이마가 좁잖아.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국민의당의 당대표 내가 훨씬 나아요. 내가 훨씬 나아. 같은 영선인데 뭘. 내가 훨씬 낫지. 거기는 마이너스 3선이잖아. 여기는 아예 출마를 안 했으니까 영선. 거기는 마이너스 3선. 그럼. 됐고. 예. 저 윤석열 참. 금요일 날까 재밌네. 재밌다. 윤시원 씨하고 영선이가 만나서 나 환장 하겠네 정말. 나 씨. 자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선 내줄 일은 없어요. 최소한 저는 제가 지금부터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은 같이 보호하고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저께 댓글 뭐라고 다 안 줄 알아? 이낙연 아이도 쉴드 치고 이재명 가는 새날이 했던 개새끼가. 아이 되게 열받네. 지금은 전략적으로 보호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에요. 예. 다음 주에는 삼합을 넣고. 야!